치열한 레이스를 펼쳐온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그리고 박세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박 기자, 앞선 VCR에서도 살펴봤지만 많은 기독교인 후보자들이 지역에서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파주시장에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후보가 크리스천 의원으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한소망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공약으로는 파주를 통일경제특구 그리고 가족 행복도시,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경제활력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 경기도 의회 의원에 선출된 박성훈 당선자도 대표적인 기독교인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10년 이상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역임해서 지역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 그리고 민원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인물입니다. 당선이 확정된 직후 CTS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양주시의 진접 오남을 위해 일하는 건 물론 기독교인으로서의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예.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네. 김인혜 기자, 이번에 한번 대전으로 가보죠. 대전에서는 교육감에 또 기독교인이 당선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설동우 현 대전광역시 교육감인데요. 예. 대전 한몸 침례교회를 출석하는 장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전의 교육을 이끌 5대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은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교육감이 되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예. 네, 부산에서도 눈에 띄는 크리스천 당선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산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의원인데요. 이제 부산 수영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무려 4번의 도전 끝에 이번에 부산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오 후보는 당선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엇보다 지키고 또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또 군대 내 인권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군대 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부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김 기자,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광주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이 광주광역시장 선거에서 승전보를 울린 이용섭 당선자, 광주시장으로는 총 3수 끝에 이뤄냈습니다. 네, 이용섭 당선자를 좀 살펴보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장관 같은 6번의 장차관을 거쳤고 18, 19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 첨단 은관교회 서리집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용섭 당선자는 광주 지역 교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성애와 이단 등 반기독교 움직임들을 잘 살펴 광주를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 선출된 문인 당선자도 이 광주 북구 지역에 극심하게 행해지고 있는 이단 포교 활동을 저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했는데요. 지역 교회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전라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에 또 이제 전북도지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송하진 당선자, 전주 바울교회 집사로 알려졌는데요. 개표 초반부터 이 큰 표 차이로 앞서 나갔습니다. 당선 확정 후 변방으로 전락한 전북을 새로운 중심으로 다시 도약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승환 전북 교육감 당선자는 익산 바울교회 장로인데요. 삼선 교육감입니다. 교육청정 전북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시장에는 김승수 현 전주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며 당선됐습니다. 개척교회를 출석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순천시장인가요?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순천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허석 당선인 또 이제 눈에 띄는데요. 당선이 이제 압도적인 득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순천을 남녀노소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순천을 목표로 육아 환경 개선과 일자리를 창출해 편안하고 행복한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 키우기 편한 순천을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르신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 의원 박성미 의원도 또 기독 의원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예. 박 의원은 특히 이제 비례대표 출신 의원으로는 최초로 시의원 재선에 성공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박 의원의 취임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어른들이 마음 편한 도시, 더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다른 지역 소식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예. 대구시장 권영진 후보가 크리스천으로서는 당선이 됐는데요. 대구시민 문화 기본권 보장,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 조성, 그리고 대한민국 1등 호국 보훈 도시 조성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 네, 박 기자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짚어주시죠. 네, 제주도에서는 이제 원희룡 후보가 예. 또 제주도지사로 당선이 됐습니다. 직전 도지사기도 하죠. 제주 중문교회 안수집사의 직분을 또 감당하고 있고요. 예. 청년 일자리 창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제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참 많은 기독 정치인들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네, 선거를 통해서. 자, 이제 이번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주목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그렇죠. 좀 알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렸던 것이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네. 짚고 예.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박원순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서울시장의 이름을 올리면서 4년의 또 다른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 네. 주요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 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요.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 달성, 신혼부부 임대주택 8만 5천 호 공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중에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가장 관심을 끌만한 부분이 이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교계 단체가 선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지만 박 시장 답변을 거부했고요. 예. 또 그러나 서울시장 임기 동안에 이제 동성애 지지 발언과 관련 행사 주최, 지지 법안 발의 등을 꾸준히 해온 과거에 비춰봤을 때 이제 이런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또 추정을 해봅니다. 예. 7월 14일로 예정된 제19회 퀴어 문화축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 단체가 광역 시도단체장을 대상으로 동성애 옹호 및 반대 지수를 조사한 결과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높은 동성애 옹호 지수를 받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이런 동성애자들을 좀 이제 지지하는 정책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뒷받침하는 증거로 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예측이 네. 이제 좀 지배적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교육감 쪽도 살펴볼까요? 네, 시도지사와 더불어서 이 교육 정책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관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특히 다시 출마한 현직 교육감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진보 교육감들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이 진보 교육감 출신의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는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교육이나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하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 등이 핵심인데요. 네. 실제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3월 학생 인권조례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은 어떨까요? 자사고 전체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이 종교교육 지원은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하실 예정이신지 그건 특별히 생각을 못했는데 그 점은 기자회견 때 전혀 선거 과정에도 안 나와서 제가 특별히 깊이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렇군요. 이 뭐 관심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데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잘 실현할 수 있겠다. 어떤 이런 기대감이 좀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점은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네요. 네. 예. 이번에는 각 정당들의 기독교 정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사실 반전은 없었습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선거였고 이를 두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뭐 여당의 지지를 보낸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17개 시도지사 중에 무려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14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압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의석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30석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3석으로 격차 벌어졌어요. 그렇죠.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 정당들의 또 기독교 정책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동성애 동성혼 법제화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차별은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추진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보호 관련 헌법 개정 논의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성적 지향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또 사이비 집단 문제에 대한 대처는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정교분리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명시한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자유한국당은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사이비 종교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자, 김인혜 기자, 그 자살 같은 이런 생명 존중 정책에 대한 입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자살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관리 지원 서비스를 가동하겠다는 당의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자살 유족 의료비 지원, 상담 등 예방법 개정과 상담 서비스 24시간 운영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은 구체적인 자살 예방 정책 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독교 당선자들과 주목할 만한 정책들까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종합해봤습니다. 두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